지원 금액이 5만 원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다른 캠페인에 비해서 조금 다소 부담을 느끼실 거예요. 그럼에도 저희가 이 금액을 유지하는 이유는 세이브 더 칠드런의 국내 아동 후원 사업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질문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후원자님의 궁금증에 직접 답합니다. 세이브 머니! 안녕하세요. 세이브 더 칠드런의 아동 권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권리 옹호 사업 부문의 유혜영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국내 아동 후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신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국내 아동 후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유리입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는 우리같이 하나의 키우기라는 이름으로 후원자님들과 함께 아이 한 명이 성인으로 자립할 때까지 아동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후원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했는지 우리 신가영 매니저님 얘기해 주실까요? 네, 2019년부터 2024년도까지 저소득 조부모 가정 지원 사업인 드림 사업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아동 중심형 맞춤형 지원 사업이 아이들의 일상화된 결핍을 좀 완화시키고 그리고 학업 성취도도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했고 나아가서 아이 스스로가 내 미래가 더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들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조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진행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2024년도 7월부터 조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아동들처럼 복합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을 후원자님하고 연결을 해서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의 공백을 해소하는 우리같이 하나의 키우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합위기 아동들은 다차원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직면하게 되는데 단기적인 현금 지원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합위기 아동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부모 가정으로 보면은요, 주 양육자가 조부모님이시니까 연로하시게 되잖아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양육을 하는데 어떤 직접적으로 어른이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고립된 문제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는 하나의 보호자가 생계와 돌봄을 함께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가 생계를 할 때 아동이 홀로 남겨져서 돌봄에 공백이 생길 때도 있고 보호자가 아이를 돌봄을 잘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동의 경제적인 제약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이브 더 칠드런은 어떤 것들을 또 지원해야 되는지를 객관적인 지표와 아동 상담, 가정 상담을 통해서 면밀히 파악하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아동들은 전국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처럼 사회복지기관과 협력을 해서 지역 내에 있는 복합위기 아동을 좀 발굴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 아동을 선정할 때에는 단순히 소득 기준만을 보고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가정 상황이나 그리고 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육 환경이 열악하면서 지지 체계가 좀 부족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복합위기 아동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한 600명의 아동들이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길에는 3,000명의 후원자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전달하는 후원금은 단순히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요. 일상에서 겪는 결핍들을 완화하는 데 그리고 특히 삶을 회복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가영 매니저님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는 일상생활 지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일상생활 지원은 무엇이냐면은 아이들이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좀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균형 잡힌 영양 지원이나 생활용품이라든지 위생용품들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주거환경 개선이나 그리고 아이들의 자립을 위한 디딤 씨앗 통장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진로 지원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기초학습을 지원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꿈꾸고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음 지원이 있는데요. 마음 지원은 아이들의 이제 정서 발달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서 필요한 아동에 따라서 언어, 인지, 놀이치료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하고 필요할 때에는 가족 상담을 같이 연계를 해서 가정 내의 상황이 좀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내가 누군가에게 응원받고 있고 지지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스스로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곁을 지켜주는 과정을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말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사례는 고등학교 친구인데 할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사례예요. 이 아동은 원래 가수라는 꿈이 있었는데 집안 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동안 그 꿈을 입 밖으로 내본 적이 없는 아동인데요. 그러다가 세이브 더 칠드런 드림 사업을 통해서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아이가 마음속에 숨겨놨던 노래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덕분에 진로 방향을 정해 관련 학과에 진학하는 성과가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이 아동이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학원을 비교해 가면서 장단점을 정리해보고 학업 계획서 직접 작성했어요. 그리고 학원을 다니면서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공연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아이가 이전과는 다르게 자존감도 많이 향상되고 더 적극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네, 아까 우리 아이의 자존감이 확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아이의 눈빛이나 말투를 보고 어떤 변화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오디션을 한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주변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경험들이나 이런 긍정적인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전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후원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동이 한 말 중에 이 말이 가장 감동적이었는데요. 자기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자기와 같은 경험을 한 친구들한테 후원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후원이 하나의 꿈을 넘어서 나눔의 디딤돌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인상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어떤 아이에게는 처음이 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만난 한 조부모 가정 아동이 그랬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주신 큰 신발을 신고 다니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동화책들이 되게 많은데 동화책 한 권도 없어서 아이가 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 일상에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할머니께서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있었는데, 아이가 새 신발을 지원받은 날 집에 와서 벗지도 않고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신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할머니랑 저랑 되게 크게 웃었던 이제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놀이치료도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 놀이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아이가 조금씩 자기가 사랑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얘기해줬다고 합니다. 아이가 사랑받고 밝아지고 했다는 게 너무나 좋은 일인데, 그렇게 되면 가정의 분위기도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선임님이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맞아요. 확실히 아이가 웃음도 되게 많아지고 이 가정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많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원을 하고 나서 가족끼리도 원래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었다고 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도 많이 늘어났다고 했고요. 식사를 하시면서 아이가 지원받았던 선물들, 놀이치료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좀 가족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웃음도 되게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이 가정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후원아동이 만 19세가 되는 3월 정도를 진학하고 취학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보고요. 그때는 성인기를 진입하는 준비 시점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아동의 자립 단계라고 보고 종료를 하게 되는데요. 예외적인 케이스로 아동이 종료가 될 때 있는데요. 가장 기분 좋은 케이스로는 아동의 가정이 호전이 되는, 가정 상황이 호전이 되는 때 종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복합위기 상황에서 좀 변경이 되는 또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아동의 가정이 이사를 가게 되면서 서비스를 지속해서 지원하지 못할 때 저희가 또 종료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동의 상황이 변경이 될 때에는 후원자님께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그 정들었던 아동이 종료가 된다 그러면 또 서운한 마음도 있고 아쉬운 마음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으니 함께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원 아동이 성인이 된 후에도 가정 상황이나 뭐 어려움이 그렇게 호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자체 복지 자원을 연계해서 지속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 복지 자원 연계에서는 또 그 나이에 연령에 맞는 지원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멋지게 자립한 아동에 대한 사례 질문이 나왔는데요. 신가영 매니저님 혹시 기억에 남는 자립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이 된 자립 아동에 대한 후일담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국내 아동 후원을 받게 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어떤 거냐 이제 물어봤는데 본인이 고민을 털어놓고 본인의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어른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가정의 상황 때문에 본인이 학교 생활에서 경험하게 된 어려움들을 얘기할 만한 어른이 없었는데 담당 선생님이랑 같이 입시에 대한 고민도 같이 나누고 학교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누게 되면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받으면서 선생님하고 이야기도 하게 되면서 이게 지지체계가 생기고 긍정적인 좀 변화가 일어났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를 다니면서 취업을 하는 거, 결혼을 하는 것, 이런 평범한 미래를 본인이 꿈꿀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좋았던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동이 본인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너희들도 나처럼 평범한 미래를 경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후원자님들께서 이 질문도 많이 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보고 후원을 시작하신 분들은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가영 매니저님 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후원자님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세아는 이제 국내 아동 후원의 대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당 아동은 미디어에 사연이 노출이 되고 보호자나 거주지가 노출이 되는 것에 동의가 된 사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동과 같이 사실은 국내에도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아동들의 사례를 미디어에 다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후원자님들한테 이 국내 아동 후원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대표 사례로 이 사례가 나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원자님께서 국내 아동 후원을 이제 함께 해주시면은 세아와 더불어 이제 유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보호 대상 아동과 경제적 어려움이랑 양육 취약성을 같이 갖고 있는 복합위기 아동을 같이 연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원자님께서는 아이의 사례를 직접 확인하시고 내가 좀 더 마음이 가는 아이한테 후원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저희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에 하나 이제 내가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 가지 결핍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후원자님 만나지 못해서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이들의 상대적인 결핍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는 어떤 아동도 소외받지 않게끔 아이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후원자님의 도움을 받는 아동들은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함을 느끼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상황이나 어려움이 학교 친구들이나 주변 이웃한테 알려지는 것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맘때는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나의 가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지는 것들이 사실은 스트레스나 상처로 좀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좀 최소한으로 하고자 저희가 아동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동들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 매니저님은 어떠세요? 맞아요. 그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것에 축하해주고 싶은 그 마음, 동참하고 싶은 그 세심한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상당히 좀 감동을 받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는 후원금 외에 추가 후원금은 받고 있지 않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같은 협력 기관에 이제 동일한 사업으로 여러 아이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 일부 아이들만 추가 후원을 받게 된다면 다른 아이들이 왜 나는 받지 못하지? 라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나도 소중하고 또 응원받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만약의 상황을 방지하고자 추가 후원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아동 후원을 신청하시면은 후원 신청 이후로 3주 이내에 아동 소개를 발송해드리고 있는데요. 소개서에는 아동의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는 수준에서 아동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고민이 어떤 것인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후원을 지속하시게 되면은 연에 한 번 아동 성장 보고서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작년에 아동이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객관적인 지표에는 결핍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결핍 지수랑, 그리고 정서 행동 문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난점 위험도 점수, 그리고 아동 스스로가 학업 성취를 어떻게 이제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학업 성취 수준이나, 그리고 나아가서 아이가 미래에 나는 어떠한 나의 삶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기대감 점수를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동이 직접 설문에 답변한 내용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원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서 후원자님들께서는 나와 연결된 아동이 매년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전체 국내 아동 후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 보고서도 같이 발행이 되고 있어요. 이 후원금으로 어떻게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지켜봐 주시면서 함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성장 보고서랑 사업 보고서는 곧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후원 금액이 5만 원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다른 캠페인에 비해서 조금 다소 부담을 느끼실 거예요.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이 금액을 유지하는 이유는 단순한 한 영역에서 돕는 게 아니라 아동의 일상 전반을 책임지면서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후원금은 아동에게 꼭 필요한 정서적 안정이라든지 교육,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선정된 금액인데요. 우리나라 실제 양육비 평균, 그리고 공적 지원 한계, 그리고 지원 현장에서의 아동에게 필요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아동 한 명당 최대 8명의 후원자님을 연결해서 고정된 금액이 아동에게 전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원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후원자님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국내 사업이라든지 구호 사업들이 특정 분야의 아동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국한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들은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부분만 지원하는 게 아닌 배고픔, 생계, 교육,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둘러보고 맞춤형으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장기간 동안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세이브 더 칠드런은 아동의 욕구를 객관적인 지표로 이제 조사를 해서 결핍과 발달 상황을 좀 면밀하게 좀 알아내고요. 단기적인 지원만으로는 이 어려움이 해결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지원을 유지하고 있고요. 곁에서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서 아동이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국내 아동 후원 사업이 우리같이 하나의 키우기라는 사업의 명칭처럼 저희 세이브 더 칠드런과 그리고 후원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하나이를 함께 돌보는 구조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역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아동들의 위기 상황을 최소화시키고 필요한 지역복지 자원을 연계해서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계속적으로 보호받으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요. 국내 아동 후원 사업의 향후 계획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지원 대상을 좀 넓혀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2025년도에는 복합이기 가정 아동 중에서 조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을 좀 위주로 선정해서 지원을 했다면 2026년부터는 복합이기 가정 아동 중에서도 조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그리고 이주 배경, 가족 돌봄, 보호 대상 아동으로 좀 확장을 해서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유형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을 좀 발굴하고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전국 15개의 시도에서 78개의 협력기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서 아동을 발굴하고 지원했는데요. 더 촘촘한 복합위기 아동 지원을 위해 많은 기관과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서 전국의 아동 중심의 협력구조 체계를 만들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가영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 체계를 넓히는 것만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빠르게 찾아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찾은 그 아동들을 후원자님과 연결해서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숙제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더 많은 후원자님들이 동행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아동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장기적인 로드맵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후원자님께서 이 소중한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응원해 주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중한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신 우리 후원자님들께 감사의 한마디 부탁해도 될까요? 네, 후원자님들의 관심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넘어서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한 사람을 선물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지원하고 지지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다시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거든요. 항상 변함없이 아이들의 곁에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아이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기뻤습니다. 후원자님의 관심과 응원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스스로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큰 용기도 줍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역사회 내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으니까요. 따뜻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후원자님, 우리 아이들의 안부를 물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의 키우기 사업을 후원하시게 된 계기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그 마음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잘 지원하고 있으니 아이들의 성장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한 아이의 내 편이 되어주신 후원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국내 아동 후원에 대한 관심이 생기셨다면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국내 아동 후원 우리같이 하나의 키우기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소중한 동행이 멈추지 않도록 저희들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곁을 함께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립니다. 다음 편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세이브 뭐하니?